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18.7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은 인간만이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숭이와 코끼리도 죽은 자신의 동료를 매장하는 장례 풍습이 있다는 사실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본능대로만 사는 줄 알았던 짐승들에게도 장례식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 오늘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오늘은 장례 플래너이신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숭이하고 코끼리도 장례식을 합니까? 네. 처음 알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우연히 음.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좀 울컥했어요. TV에 그게 나왔어요. 네네네.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장례식을 할까요? 뭐 사람처럼 관을 짜는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가족이나 이제 이게 코끼리가 죽으면 지푸라기를 다 덮어줘요. 그렇게 죽은 코끼리에게. 네네 지푸라기를 덮으면서 이제 그 주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맴돌면서 어허. 그 코끼리에 대한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애도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코끼리가 이제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코끼리들이 글로 못 지나가게 다 막아선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인간들 경우에 저희들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 네.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여행 지도 하시는 분이 네.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그 원숭이가 네. 이제 자기의 그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처럼 이렇게 싸우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원숭이가 목숨을 잃었을 때 그 홀을 그 구멍을 파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셔서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원숭이를 그 웅덩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꼬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네네. 그래서 꼬리를 빼서 그 자리가 이제 그 죽은 원숭이의 무덤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를 지킨대요. 며칠을.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며칠이 갈지 하루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매장을 하고 나서 그 주변을 지키고 있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그런 장면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늘 그렇게 하더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그 방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도 네. 우리 인간도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뭐 짐승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동물의 카테고리에는 들어가거든요. 네. 다만 짐승이 아닐 뿐이지.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가 좀 이 짐승만도 뭐 그런 말을 할 때 보면은 확실히 이런 원숭이나 코끼리 이런 친구들도 자신의 가족, 네. 동료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죠. 세상을 떠났다는 표현이 맞나요? 하여튼 죽었을 때 네.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또 일종의 장례식 같은 것도 한 걸 보면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만 그럴까요? 다른 동물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코끼리하고 원숭이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허, 그런 판명이 됐어요. 자기네들만의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를 저도 이제 알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례 지도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네, 조마리아 장례 씨는 플래너. 장례 플래너이신데 언제부터 이 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1988년도에 저희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혼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타주에서 양로원에서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지금도 이제 많은 자녀분들이 타주에서 계시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LA로 오셨을 때는 꼭 제가 예전에 어머니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도 오셔서 이제 그 화장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모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이제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가 이 장례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뭐 몸도 힘들고 네. 뭐 물질적 비용 문제도 힘들기도 합니다만 네, 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묘지 준비도 해 놓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장래에 관한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용기가 안 나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이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가고 나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미리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미리 준비를 꼭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준비를 본인이 해야 돼요? 네, 본인이 많이 내가 하세요. 나를 위한 네, 뭐 네,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네. 누가 됐든 네, 장례식을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뭐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물론 것도 저희 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물론 그 효자 효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만에 하나 갑자기 이렇게 상을 당하면 그럴 이거 수 어떡하지 이래서 미리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준비를 뭐 20년, 25년 전에부터 이제 저에게 가입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70세 이 장례보험을 들으셨다면 그분들이 벌써 90세가 다 넘으셨거든요. 뭐 95, 93세 이러세요. 100세 시대니까 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백수연 잔치에 갔다 왔어요. 아, 장례식이 아니고. 네네 예. 생일 잔치요. 예. 생일 잔치에 이제 다녀왔는데 이제 지금은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에 이제 훨씬 넘게 이제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세라면 앞으로 30년 후에 이 내가 죽을 준비를 30년 후에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묘지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장례에 관한 그런 장례 비용조차도 해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죠. 상승이 많이 되거든요. 조마리아 플래너님이 이 일에 들어오셨을 때만 해도 시작을 하셨을 때만 해도 네,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네, 네. 굉장히 저렴했을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평소에 화장을 하면 내가 2번 죽는 기분이 든다. 아하. 나는 절대로 화장하는 거 싫다. 이제 그 당시 20년, 30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의 장례식 절차는 당연히 이제 우리 자녀들의 몫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네. 그런 사고 방식이 있으셨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돈을 떠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과연 이런 준비를 지금 안 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뭐 새벽 1시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장의사에 가가지고 뭐 가격이 얼마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순경이 오면은 그 장의사가 결정되지 않고 모셔가기 전에는 자리를 안 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인분들, 자녀분들이 절대로 뭐 돈이 없어서 장례비가 없어서 장례식을 못 치르는 분들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모님의 장례식이 접했을 때에는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참 이슈가 많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물론 효자, 효녀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그 결혼을 했다면 그런 그 각자의 뭐 사위, 며느리, 자녀들이 같은 자녀기는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분리가 돼서 자식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식한테 미리 내가 이 다음에 죽을 장례비를 내가 이 장례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한 달에 300불씩 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다 많은 자녀분들이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다 해드릴 네. 거니까 그렇죠. 지금 300불이나 100불도 못 내겠다 이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가 그런 입장을 다 파악을 하신다면 분명히 이거는 먼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닥치면 다 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뭐 닥치면 어떻게든 하긴 하겠죠. 그럼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든 하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출혈도 있고 네,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난감한 그런 네, 참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면 네, 뜻하지 않은 날에 훨씬 더 그럼요. 훨씬 더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럼요. 충분히 어떤 우리 그 뭐 부모님을 만약에 보내드린다면 슬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오히려 장례식을 잘 못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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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많죠. 이 묘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례 비용 이런 것들이 네. 해마다 그 상승률이 어때요? 보통 이제 그 묘지 측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제 매 10년마다 이제 더블인 거죠. 10년마다 더블. 지금 10,000불이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20,000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10,000불, 20,000불은 뭐에 대한 겁니까? 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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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리 와. 묘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 실질적으로 묘지를 이렇게 분양도 해보고 이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 매 10년마다 더블은 그분들 이야기고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그 손님들한테 가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한 7년 정도 매 7년마다 더블로 되고요. 훨씬 네, 훨씬 더 일군요. 10년까지 안 가고 가는군요. 이게 가격이 뭐 10%, 7%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15%에서 25%까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묘지가 완성이 되면 안 깎아주고 비싸요. 올라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미완성 묘지를 미리 분양을 하시면 어허. 많은 할인 혜택도 있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페이먼트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미완성 묘지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거죠? 아직 묘지를 잔디를 깔지 않고요. 네. 이제 그 도시 계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도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아파트 세울 거다. 거다. 그러면서 미리 분양하면 이제 하고 나면은 완성이 되면 가격이 항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묘지도 그렇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미리 분양을 합니까? 네네네. 미리 분양을 해요. 그것도 또 뭐 혹시 오픈 하우스처럼 그런 게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건 그 없겠죠. 조감도가 나와 있죠. 조감도가. 네, 전체적인 조감도가. 네. 그리고 자리가 다 결정이 되어 있죠. 제가요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 그 묘지도 이제 뭐 산 정상이 네, 있고 네, 네. 또 길가 쪽이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양지 바른 곳 네. 혹은 그늘진 곳 네. 이렇게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그 네, 네.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까? 어때요? 네, 완전히 가격이 다르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구입하실 때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또 그런 또 평수에 따라서 그럼 다르죠. 또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 콘도나 또 전원 주택 개인 이제 따로 독립된 집을 살거나 그렇듯이 일반 묘지가 있고 프라이빗 묘지가 있고 아예 그 패밀리 에스테이트가 있고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납골당도 많이 문의를 납골당도 해 많죠. 오시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네. 거기에 문의가 많이 오시니까요. 아니 사실 지난번에 그 납골당 네. 언급을 살짝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묘지하고 납골당하고 비용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 그러면 뭐 굳이 납골당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납골당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연속극에 나오는 유리 납골당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 전부 한국의 납골당이잖아요. 네, 네. 그 미국 스타일이 아니죠. 아니지만은 이곳에서도 비슷하겠지. 유리 예. 납골당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요. 음. 많이 있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가슴 하트 레벨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가슴 쪽에 만질 수 있고 딱 서서 이렇게. 네. 오. 그러면 그 자리가 가장 비싸요. 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눈 아이 레벨 음. 거기는 조금 더 이제 가슴 레벨보다는 저렴하지만 저렴하고. 보통 한 5만 불에서 6만 불 돼요. 그 정 자리 가운데. 정가운데 네네. 자리값이. 네네. 와. 그리고 이제 조금 맨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6천 불 이렇거든요. 확 차이가 한 나는 칸에 거죠. 요 맨 밑에도 싸겠죠. 맨 밑에도 한 12,000불이래요. 아, 맨 위에보다는 비싸군요. 네네. 아이고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 이렇게 묘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점점 세월은 흐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이런 자녀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많이 문의를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묘지하고 납골당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곳에 자란 아이들 경우에는요 묘지를 많이 선호해요. 여기 미국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 납골당을 이제 유골함을 모시는 납골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둑판처럼 이제 따닥따닥 다 쭉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유리는 건물 안에 있어요. 유리 납골당은요. 유리 항상 납골당은? 네 모든 유리 납골당은 건물 안에. 건물 안에 보호되어 건물 있어요. 바깥에도 납골당이 있는 걸 제가 네, 봤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있죠. 예. 건물 바깥에는 유리로 되지 않아요. 유리로 안 돼 있어요. 혹시 이제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바람이 분다든가 네. 돌멩이가 날아오면 깨지면 큰일 네.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단단한 대리석으로 맞아요. 커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단한 대리석 겉에 이제 동판으로 된 비석도 넣어야 되고 또 비석 안에다가 글씨 새기는 그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비석만 해도 1,000불이 돼요. 넘어요. 네. 그러니까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묘지를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걱정은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나는 납골당 하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묘지 가격이나 납골당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게 됐죠.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미리 묘지를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체인지 마인을 하는 거죠. 그 미리 묘지는 준비를 하는데 미리 납골당을 준비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네, 많이 그런 계세요. 경우도 있어요? 네,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한창 초창기에 이제 시작할 때 그 유리 납골당이 500불이었어요. 네. 아유. 그게 이제 5만 불이 된 거죠. 얼마나 지났는데요? 한 25년 넘었죠.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화를 이제 주시면 마리아 씨 제가 한 번도 이런 장례에 관한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러면은 저는 그런 분들은 더 잘 도와드려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그런 분들 가족분들을 위해서 더 이런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피스를 이제 그 렌초 팔레스 버디스 사무실이 이제 2차 이제 두 번째 그 사무실이 새로 이제 오픈이 되어 그쪽에다가요?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벨플라워에 있어요. 아, 이게 LA에는 그거는- 없습니까? LA는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 LA에 110번 타시면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트래픽이 없으면 벨플라워에 있고 네. 이번에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 란초 팔레스 버디스. 렌처 팔레스 버디스 저 밑에 쪽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피스를 이제 오픈한 이유는 네.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그 법적인 서류 절차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요. 가끔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네. 자녀분들이 이제 없으시고
일을 당했을 때는 누가 과연 나를 이거를 해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도어블 파워 오브 아토니 for 헬스케어라는 이 서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영어 울렁증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미리 작성을 해드리면 정말 5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그 연결 내가 원하는 그 장의사에 이거를 비치를 해놓으면은요 아주 편안하게 마지막을 다 이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게끔 그런 세미나를 제가 이제 많이 그런 시간을 하셔야죠. 준비를 아직 그 계획된 시간은 없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그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문의하셔도 제가 그 네. 법적 서류를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